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제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만 보면 되고 금리는 그냥 배경이고 차트만 잘 보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돈은 차트 위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쪽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게임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QLD TQQQ의 위아래 폭, 여러분 계좌의 심장 박동, 이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그냥 주식 상품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레버리지에 올라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계좌가 빠르게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의 질서가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계좌가 빠르게 찢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 분석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해왔는지, 그리고 그 운영 방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변화가 왜 QLD TQQQ로 직결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을 하고 배가 오가고 석유가 흘러가고 분쟁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돈은 달러로 돌았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경제학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이고 국가는 계산하고 시장은 효율적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역사 전체로 보면 아주 특수한 운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기본값은 합리적 거래가 아니라 힘의 질서, 그리고 그 힘을 둘러싼 정보 게임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거래의 바닥에는 항공모함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바다길을 지키고 누가 해협을 통제하고 누가 분쟁 지역에서 최종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무역의 안전과 금융의 신뢰를 만듭니다. 이 바닥을 미국이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를 제국이라고 부르기 싫어합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제국처럼 합니다. 이 모순이 미국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이해하면 달러가 왜 특별한지,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지정학으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왜 QLD TQQQ가 단순한 기술주 베팅이 아닌지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제국처럼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서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세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를 투사해서 통치하는 방식이 약했습니다. 대신 각 지역의 로컬 엘리트와 타협합니다. 너희가 통치해라. 대신 선을 넘지 마라. 우리는 질서를 지켜준다.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질서를 지켜주면 비용이 듭니다. 항공모함을 굴리고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바다길을 관리하고 분쟁을 조정하려면 돈이 듭니다. 누가 그 돈을 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달러입니다. 달러 수요가 전 세계에 깔려 있으면 미국은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재정 적자를 크게 가져가도 채권 이자율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미국 국채는 기본 수요가 깔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무역을 하면서 달러를 씁니다. 해협을 지켜주는 비용을 따로 송금하지는 않지만 달러를 쓰는 순간, 달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미국에게 일종의 준조세를 바치게 됩니다.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하고 달러를 빌려야 하고 달러 유동성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지노하우스 비유입니다. 각 나라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게임을 너무 잘해서 칩을 많이 따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말합니다. 내일도 여기서 게임하고 싶으면 오늘 딴 것 중 일부를 다시 올려놔라. 다시 말해, 내가 번 달러를 다시 미국 자산으로 사줘라. 미국 국채를 사줘라. 미국 주식을 사줘라.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을 분담해라. 이게 암묵적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이 룰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거래해서 돈은 벌어가는데 그 돈을 다시 미국 자산으로 충분히 되돌려주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룰 위반입니다. 심판이자 선수인 미국의 게임에서 누군가가 심판의 룰을 어기고 심지어 옆에 새로운 카지노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관세와 공급망과 기술 통제까지 한 번에 나오는지 그 바닥에는 이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시스템에서 돈 벌었으면 우리 시스템을 떠받치는 비용도 같이 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안 낸다. 그리고 별도의 판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선을 넘었다. 이런 정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세계가 카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지키던 플레이어들이 룰을 흔들기 시작하면 기존의 안정은 유지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중동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피를 흘리며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지역 플레이어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날카로워지고 동맹은 더 거래적이 되고 무기는 더 싸게 확산되고 정보전이 더 심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달러가 무너지나요? 미국이 끝나나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날 것 같아서 더 미국적이 되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잠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미국은 절제하던 제국주의적 모습을 더 드러내면서 판을 더 강하게 쥐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QLD TQQQ를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더 강하게 쥐려하는 구간은 미국 자산이 더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금융, 달러 기반 인프라,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같은 분야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나스닥이고 나스닥 레버리지가 QLD TQQQ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입니다. 미국은 판을 바꾸는데 아주 능합니다. 고정된 질서를 고정됐다고 믿는 상대를 갑자기 다른 규칙으로 때립니다. 예전에는 근본위에서 달러로, 고정환율에서 변동으로, 그리고 특정 합의로 특정 국가를 흔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판 바꾸기의 성격을 이해하면 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지정학의 도구로 올라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비웃기 쉬운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본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가격을 가지는 현상, 이건 사실 화폐 현상의 핵심을 찌릅니다. 화폐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의 집단적 합의, 신뢰의 희소성, 이동성,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정보로 묶여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은 해킹당합니다. 조개 껍데기 화폐도 공급이 쉬운 지역이 발견되면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중앙은행 화폐도 정책과 이자율과 발권을 먼저 만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빨리 빌리는 사람이 유리하고 정보에 가까운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화폐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정보 시스템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통제 주체가 분산되고 검증이 공개되고 공급 경로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화폐와 다른 종류의 도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둘뿐이 됩니다. 억압해서 없애거나 품어서 무기로 쓰거나. 그리고 미국은 보통 품어서 무기로 쓰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규칙을 지키는 모범생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산다는 건 단순히 애플과 엔비디아를 산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판을 바꾸는 능력, 달러를 유지하는 의지, 기술 패권을 잡는 힘, 그 전체의 레버리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더 강하게 끌어안고 달러 수요를 더 넓히고 달러 기반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수요의 맨 앞줄에 미국 빅테크가 서게 됩니다. 결제,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네트워크, 이게 전부 달러 시스템의 확장과 결이 같습니다. 미국이 제국의 방식으로 더 노골적으로 움직일수록 동맹은 미국 플랫폼에 더 묶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단순히 주가가 아니라 질서의 방향을 읽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콤한 말만 하면 여러분이 망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사람을 찢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바뀌는 구간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는 조정이 와도 원인과 해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재편될 때는 조정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금리도 환율도 관세도 전쟁도 선거도 공급망도 동시에 엮입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수익도 크게 주지만 여러분이 준비가 없으면 멘탈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구조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수요가 유지되는가? 둘째, 미국 기술 패권이 유지되는가? 셋째, 미국이 동맹과 시장을 묶는 방식이 더 강해지는가? 이 세 가지가 유지되는 동안 QLD TQQQ는 결국 우상향의 힘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길은 직선이 아니라 사람을 떨어뜨리는 낭떠러지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뭘 해야 하느냐? 오늘 대본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맞출 생각을 하면 뉴스 한 줄에 흔들립니다. 설계를 하면 뉴스 한 줄은 그냥 소음이 됩니다. 첫째, 매수의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구조가 유효한 동안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량을 늘린다.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QLD TQQQ는 수량 게임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장기 성과는 마음이 아니라 규칙에서 나옵니다. 둘째, 분할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구간이어야 합니다. 대중은 공포가 올 때 한 번에 던지고 안도가 올 때 한 번에 따라붙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공포 구간에서 조금씩, 안도 구간에서 욕심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습관입니다. 셋째, 현금은 기회가 아니라 방어막입니다. 레버리지를 하면서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은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청산당합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사람은 결국 결정을 잘못합니다. 그러니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쓰레기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여는 생명줄입니다. 넷째, 나스닥만 보지 마시고 달러를 보셔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 미국 자산은 전 세계 자금을 끌어당길 힘이 생깁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미국 자산도 함께 흔들립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그 흔들림이 그대로 증폭됩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하면서 달러를 안 보면 밤에 운전하면서 헤드라이트를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지금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강하다, 미국이 끝났다. 이런 단순한 구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의지와 구조입니다. 제조업 기반을 끌어안아야 하는 국가는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합니다.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는 국가는 기축 통화의 부담을 쉽게 떠안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축 통화의 부담을 떠안는 국가는 무역 적자를 감당합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더 강하게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한복판에 미국 빅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QLD TQQQ 사도 되나요? 그 질문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짧습니다. 구조는 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변동성을 견딜 현금 흐름과 규칙이 있나?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타이밍은 부차적이 됩니다. 이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면 타이밍을 맞춰도 결국 흔들립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면 미국의 무기인가요? 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적으로 두면 그건 미국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됩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유연함, 규칙 설계 능력, 금융 혁신을 흡수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미국은 결국 통제 불가능한 흐름을 아예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안으로 끌어들여 규칙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스템은 더 화려해지고 더 강해지고 동시에 더 모순이 쌓입니다. 그 모순이 언젠가 터질 수 있지만 그 터지기 전의 구간이 바로 사람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옵니다. 그럼 미국이 더 제국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부터는 투자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가 겹칩니다. 작은 나라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미국을 사랑하거나 감정으로 미국을 미워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어느 시스템의 수익 구조에 묶여 있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 자산의 일부는 이미 미국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그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내 생존을 설계하는 겁니다. 환율, 현금 흐름, 대출 구조, 소비 구조, 가족의 안전망, 이게 같이 설계돼야 합니다. 투자만 떼어놓고 보면 결국 어느 날 생활이 무너져서 투자도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결국 결론이 뭔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QLD TQQQ는 차트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세계 질서, 달러의 세금 구조, 미국이 룰을 바꾸는 능력, 중국이 룰을 거부하는 순간의 마찰, 이 큰 판을 같이 봐야 여러분 계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기 수익의 시대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변동성에서 수량을 늘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 기술 자산의 상단은 생각보다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의 중간중간은 겁먹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낭떠러지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낭떠러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낭떠러지를 건너는 다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규칙, 분할 현금, 그리고 구조 이해, 이 네 가지만 잡으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욕망을 확대해주는 칼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